안녕하십니까? 의료건강 전문 채널 다솜방송의 TV 가정한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이영빈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현대의 무수히 많은 질병들을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각 질병들의 예방 및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무심히 넘길 수 있는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주실 영동한의원의 김남선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 알레르기 클리닉 영동한의원 김남선입니다. 오늘은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알러지 비염의 증상이라든지 또 원인, 치료 방법, 또 가정요법, 또 민간요법 등등 해서 알러지 비염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요. 네. 원장님, 제 경우에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느끼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코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일반 시민들께서도 그런 문제를 갖다가 심각성을 느끼시지 못하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이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먼저 알아보고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라는 말 아시죠? 음식이 맞지 않는다거나 곤충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나타나는 신체의 이상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알러지 반응을 나타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알러지 현상. 신체 중에서 이 알러지 현상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 바로 코라고 합니다. 반응만큼이나 그 증상도 참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먼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코가 약간 맹맹하거나 그러니까 여름에 또 에어컨 쐴 때 조금씩 느낍니다. 먼지 같은 거 마시면요, 맨 처음에 물 같은 콧물이 주르르 나오고 재채기가 나와요. 근데 감기 증상하고 얼핏 비슷한데 증상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물 같은 콧물 나오면서 재채기가 많이 나고 코가 간질간질하고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나갔다 들어오면은 코에서 심하게 막히고 콧물 같은 거는 이렇게 되게 검정색 같은 거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비염이 심해갖고 병원에 갔었는데 혼탁해가지고 공기가 찬바람 불고 사람 많은데 이렇게 먼지 많은 데 가면은 먼지 있는 데서 좀 오래 있으면은 건조한 환경에서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공기가 좀 많이 나빠진 것 같고 좀 매운 같은 거 많이 마셔서 체질적으로 좀 틀린 게 아닌가,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틀린 게 아닌가. 네,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군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아주 많고요. 원장님, 아까 네. 제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일반 시민들의 증상도 알러지 비염에 속합니까? 그리고 또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알러지 비염은 대체적으로 증상이 콧물이 많이 있다든지 또 재채기가 난다든지 또 코가 막힌다든지 그 세 가지 증상이 알러지 비염의 3대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리 인터뷰 하신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콧물이나 재채기, 코막힘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코 알러지의 3대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막연히 알고 계셨던 것을 확실히 아시게 된 계기가 되셨을 텐데요. 원장님, 이 알러지 비염은 봄철에 환절기에 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주로 이제 봄철 그 환절기 때 알러지 비염이 제일
흔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병원에 찾는 사람들 보면 요 4월달, 5월달 요때가 제일 환자 수가 제일 늘어나는 계절이죠. 그 환절기 때 이제 그렇게 알러지 비염이 늘어나는 그 원인이 그 환절기 때는 아침, 저녁 또 낮 그 시간대에 따라서 보통 한 10도 이상의 기온의 차가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알러지 비염은 기온의 차가 크면 클수록 그 알러지 비염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그 날씨 말고요. 뭐 다른 증상 원인이 되는 건 없을까요? 뭐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먼지가 더 일어나는 황사 현상 때문이라든지 그런 게 원인이 될 수 있지는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요즘 같은 이제 날씨 환절기 때 날씨 변화에 따라서 알러지가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이외에 요새 이제 꽃가루가 제일 많이 이제 꽃이 피고 그러기 때문에 꽃가루가 제일 많이 이제 날리게 되게 쉬운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꽃가루 알러지가 또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먼지에 의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또 곰팡이라든지 그런 그 원인 물질이 요 봄철에 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코 알러지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면은 그 주변에 많은 원인들이 많아서 코 알러지를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코 알러지에 대한 거는요, 재채기나 콧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말고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네,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이제 그 알러지 비염의 3대 증상인데 그 알러지 비염의 3대 증상,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외에 또 이제 다른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 화분증에 관해서 여기 이렇게 도표가 나왔거든요. 화분증은 꽃가루 알레르기인데 그 증상은 코의 증상은 주로 이제 재채기, 콧물, 알러지 비염은 거의 100% 정도가 재채기, 콧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막힘 증상이 있는데 그거는 재채기, 콧물보다 조금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95% 정도가 코막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라든지 코, 피부 이런 가려움증이 한 70% 정도. 그 다음에 후각 저하는 요거 냄새를 맡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전체 코 알러지 환자의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코 부위가 염증이 코 속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코 부위가 빨갛게 되고 또 짓물고 그런 환자가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코 점막에 그 염증에 의해서 코 부위가 열감이 있다든지 또 뜨겁다든지 이러한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환자의 한 20%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눈에 대한 알러지 증상이 눈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눈에 나타나는 알러지 증상은 어떤 건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대해서는 이제 알러지가요, 눈이 가렵고 또 가려운 증상이 90%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이 나오는 환자가 35%, 또 눈이 충혈되고 빨개지는 환자가 30% 정도, 또 눈 주위가 빨갛게 짓무르는 경우가 한 10%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눈에도 알러지 비염과 마찬가지로 눈에도 이제 알러지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가 이제 알러지 결막염이라고 그러죠. 그 이외에 이제 또 목에도 많이 생기는데요. 목에 생기는
목이라든지 기관지 이런 데 알러지 증상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음 도표를 보면서 목에 대한 알러지 증상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에 대한 알러지는 목 인후 부위가 가려운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고요. 20% 정도. 또 마른 기침이 이렇게 나오면서 기침이 있는 환자가 한 15% 정도. 그 다음에 마른 기침 이외에 이제 물같이 그 가래가 담이 묽은 그러한 기침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전체 기관지 또 목 알러지 환자의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알러지 증상 이외에 귀에도 또 이제 알러지 증상이 생기는데 또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 알레르기는 주로 이제 귀 부위에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한 30%, 또 귀 부위가 짓무르고 아프고 열나고 이런 빨갛게 되고 이런 증상이 한 10% 정도 되고요. 또 이루라 그래서 귀에 고름이 차고 그러한 게 코 증상에 의해서 합병되는 그러한 증상으로 한 5% 정도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전신 증상은 이제 좀 피곤하다든지 또 미열이 있다든지 미열이 한 5% 정도. 그 다음에 열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 열을 느끼는 사람보다 한 3배 정도 많은데 한 15%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 증상 외에 또 두통이 있고요. 머리가 아프고 또 머리가 무겁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35% 정도. 또 관절에 마디마디가 아프고 쑤신다 이런 사람이 5% 정도 되고요. 또 여성들에게 이제 현기증이 많은데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한 5% 차지하고요. 또 간혹 이제 드물긴 하지만은 요 어린이들 소아 이런 애들한테 이제 복통 배가 아픈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또 설사가 난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그 외에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저도 한동안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한방에서는 콧물과 재채기가 왜 나온다고 봅니까? 또 그것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나오는 건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콧물 재채기는 그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항원에 의해서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찬 공기 혹은 이제 곰팡이라든지 담배 연기 이런 원인 물질에 의해서 이제 알러지 비염이 생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물론 원인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체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알러지 체질이냐 건강 체질이냐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알러지 비염이 있는 환자는 몸에 수분 대사가 체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수분이 폐라든지 상처 부위에 많이 축적이 되게 되죠. 그렇게 축적이 되면은 축적이 된 그 이상 물질이 수분 물질이 많이 쌓이면 수독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독에 의해서 이제 알레르기 항원 물질이 꽃가루라든지 또 진먼지 진드기가 외부에서부터 코로 들어와서 그 수독이 있는 그 환자한테 접촉이 되면 그 수분의 그 수독이 코로 넘쳐 흘러서 그게 이제 콧물이 다량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질을 잘 선별해서 수독을 없애주는 그러한 치료가 대단히 중요하죠.
네, 수독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수독을 없애주는 데는 어떠한 약이 특효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알러지 환자, 코 알러지 환자의 수독을 없애주는 치료는 첫째로 이제 그 탕약, 한약 처방에 의한 치료가 있거든요. 그거는 소총용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소총용탕에는 8가지 약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약재는 이제 마왕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미자 있죠. 맛이 새콤한 오미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감초 이런 게 이제 주된 재료로 해서 그 소총용탕은 몸에 이제 수독을 없애주는 그러한 처방약인데요. 그 몸의 수독을 없애주려면은 첫째로 발환을 시켜야 되죠. 땀 위로 해서 몸의 수독을 바퀴로 땀 위로 해서 내보내준다. 혹은 그 이외에 이제 소변 위로 해서 수독을 이렇게 배출시키는 법이 있고요. 근데 소총용탕은 그 2가지 땀이라든지 소변 위로 수독을 배출시킴으로 해서 알레르기 증상인 콧물을 제거시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약이 되죠. 네, 소청룡탕이 제일 좋은 알러지 비염 약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그 약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이제 병원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요. 소청룡탕 이외에 이제 그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 저출력 레이저 치료. 그다음에가 이제 침 치료가 있죠. 그다음에 아로마 세라피라고 해서 향유 치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치료법들이 있군요. 원장님, 그럼 레이저 치료와 침 치료, 향기 치료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탕약 치료, 소총용탕 치료 이외에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대체적으로 이제 알러지 비염 환자는 코가 부어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쏘아줌으로 해서 코가 분 거를 가라앉혀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 치료가 있는데요. 침 치료는 주로 이제 얼굴에 인당혈이라든지 영양혈 이런 데에 그 주위에 침 놓는 자리에 자극을 해서 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기혈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침을 놓음으로 해서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요새 유행하는 아로마 세라피라고 있는데 유칼립투스 향을 이용해서 유칼립투스 향을 코로 맡음으로 해서 코 점막이 빨리 가라앉고 부기가 가라앉고 염증을 빨리 없애줌으로 해서 코막힘이라든지 콧물 이런 거를 제거시키는 그러한 작용이 많이 있어서 소총용탕 이외에 이러한 그 치료 방법을 많이 쓰는 것이죠. 네, 그럼 저출력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레이저 저출력 치료는 그 레이저 빔을 지금 요 모형들을 보면은 요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A 부위가 하비각계고요, 중비각계, 상비각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알러지 비염에 많이 그 부기가 있고 증상이 코가 막히는 증상이 생기는 거는 여기 그 하비각계가 점막이 많이 부어서 생기고요. 또 중비각계가 부어서 이렇게 요 부위가 이제 숨 쉬는 비강인데 비강을 막아줌으로 해서 이제 코 막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출력 레이저를 코를 통해서 요 점막까지 빔을 쏴줌으로 해서 점막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요. 또 부기를 가라앉혀 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침을 또 놓게 되는데 침은 주로 이제 코 양쪽 영양혈이라든지 또 눈썹과 눈썹 사이 인당혈 그 세 곳에 침을 놓음으로 해서 기혈순환을 또 잘 되게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 것은 요거는 이제 코 내시경에 의해서
코 속을 들여다본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알러지 비염 환자가 그 내시경상 보면은 여기 코가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빨갛게 부어 있는 이외에 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콧물이거든요. 콧물이 이렇게 이 환자는 많이 생겨져 있고요. 또 요걸 보면은 이건 다른 환자의 내시경인데요. 이것도 코가 이렇게 양쪽으로 빨갛게 붓고 이렇게 흰 것들은 다 콧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환자도 이렇게 코 점막이 빨갛게 부어서 요 검은 부위가 숨쉬는 비강인데 비강을 좁아지게 해서 이제 코를 많이 막고 있어서 코막힘이 이제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군요. 네. 그럼 원장님, 병원을 다니면서도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나 가정치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으면 이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병원을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제 집에서 급할 적에 콧물이 많다든지 코막힘이 많다든지 그러한 그 알러지 증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이제 손쉽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지버섯, 영지버섯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영지버섯하고 또 대추하고요, 감초, 요거 세 가지가 알러지 비염에 좋은 효과가 있는 약재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영지버섯은 그 항알러지라든지 또 항히스타민 이러한 그 성분의 그 효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지버섯 또 감초도 그 항히스타민 또 항알러지 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대추, 감초, 영지 이렇게 세 가지를 비슷한 양으로 적당히 넣고 달여가지고 따끈하게 요즘 같으면은 요 환절기 때는 따끈하게 이렇게 달여서 꿀이라든지 기호에 따라서 꿀이라든지 설탕 이런 거를 타서 하루에 여러 잔 수시로 마시면은 그 코 알러지에 의한 그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이런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요. 또 증상이 심해지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러한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영지버섯, 대추, 감초.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꼭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에 안 걸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집안에서 좀 조심만 하면 그 증상이 나오는 거를 많이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요새는 주로 아파트 생활 양식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문을 꼭꼭 창문을 닫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 실내 온도는 높고요. 또 바깥 온도는 차고 그래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제 알러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 같은 때는 이제 환기를 많이 시키고요. 방을 아파트 실내를 많이 환기를 시키고 또 아파트에서 주로 이제 카페트라든지 또 요새는 뭐 애완동물 강아지를 기른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알러지를 일으키는 항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없애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집에서 이제 담배를 이제 많이 피는데 담배가 알레르기를 유발시키고 코 증상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담배를 또 피지 않는 게 좋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죠. 네, 그렇군요. 음식도 항원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항원식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환경하고 더불어 음식이 또 알러지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알러지 식품으로서 중요한 거는 그 우유가 있고요. 또 달걀이 있고 또 콩 제품, 우유, 달걀, 콩이 알러지 비염의 가장 큰 3대 항원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알러지가 있는 환자들은 좀 제한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인스턴트 식품, 뭐 라면이라든지 햄버거, 이런 과자류,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 또 항원 물질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부모,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을 아이들한테 주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잘 알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잘 아셨죠? 아무쪼록 원장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셔서 좋은 효과를 보셨으면 합니다. 질병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다음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실 것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다음에는 그 꽃가루 알레르기, 요새 이제 4월, 5월이 되면 꽃이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꽃가루 알레르기, 즉 화분증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역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김남선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